자, 이달 초에요. 북한의 두 가족, 명수로는 한 10여 명 정도가 귀순했다고 알려지는데 요 얘기 좀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네. 이 두 가족이 배를 타고 귀순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조금 뒤늦게 알려진 내용인데요. 지난 6일 날 밤 자정이 넘는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서해에서 어선 한 척이 북방 한계선 NLL 근처를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연평도 해역 쪽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 군 측에 실수로 표류한 게 아니다. 귀순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꽤 많은 인원, 두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어린 아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어린 아이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온 것은 공개된 사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7년 이후 6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임재 변호사, 그러면 이 가족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보통 이제 귀순하면 뭐 합동신문 받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NLL을 넘어와서 7일 새벽까지 좀 조사를 받고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에 한 수도권의 군부대로 지금 옮겨져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신문 같은 거 받게 되어 있죠. 아무래도 신원 확인이라던가 구체적으로 탈북할 의사가 맞는지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여러 합동신문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군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통일부까지 함께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정확한 신원이나 몇 명이 넘어온 건지는 지금 밝혀지고 있지는 않은데 대략 10명 이내로 알려져 있고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이제 민수 기자가 이 가족들 이렇게 귀순한 게 거의 뭐 한 6년 만이다 이렇게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보면 귀순 얘기 상당히 참 오랜만에 저도 들은 것 같거든요. 어때요? 탈북민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보안 등이나 여러 이유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일단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제 탈북민 입국자는 2019년도까지는 매년 1,000명대를 유지해 오다가요. 도표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 등으로 좀 급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월 말까지는 지금 34명이 입국했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봉쇄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도 있을 것이고 보안들의 영역 그리고 아무래도 감시가 또 강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은 가능하고요. 지금 북한 내에서도 식량난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북한은 군인 한 명에게 하루 곡물 배급량을 기존의 620g에서 580g으로 줄였다고 해요. 네.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제일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인에 대한 배급량을 줄였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식량량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걸 또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재반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귀순하려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어떤 감시의 문제라든가 보안상의 이유로 집계되고 있는 수는 좀 줄어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이 귀순이란 얘기를 들으면 저는 예전 어렸을 때 이제 김만철 씨 가족 귀순하실 때 그때가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그때는 뭐 어디를 가든 항상 방송이고 신문이고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뭐 귀순하면 최근에 보면 뭐 노크 귀순 저는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또 귀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던 것이 귀순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도 있고 이게 체제에 우리가 우위에 있다. 막 80년대 이런 체제 경쟁을 했던데 이미 90년대 중반 넘어서는 뭐 북한에 대해서 체제 경쟁을 할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매년 1,000명씩 넘어와도 뭐 별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넘어온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오랜만에 넘어왔고 코로나19로 지금 완전 국경이 봉쇄됐는데 그거를 뚫고 넘어왔다.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이 상황이 안 좋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2019년에 노크 기순이 있었죠. 2019년 6월에 노크 기순이라고 삼척항에 이제 일부가 내렸는데 뚝뚝 두드리면서 이제 다녀가지고 군에서 다 징계를 먹었거든요. 사실 특히 그 22사단이라고 거기가 경계 거기에서는 공포입니다. 공포. 누가 넘어오기만 하면은 다 뚫려서 징계를 먹어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의 대규모로 넘어오는 이런 일들 이런 것까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보니까 특히나 이제 선박 이용한 귀순 사례 앞서 제가 언급했던 1987년입니다. 김만철 씨 일가가 선박을 타고 귀순한 사례도 있고요. 2002년에 세 가족 21명이 귀순을 했고 2009년, 2017년, 2023년 이렇게 쭉 선박을 이용해서 귀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언급도 많이 하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 들어봤던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끝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국경도 조금씩 열리고요. 그러면서 오늘 한 일간지 보도를 봤더니 앞으로 북한 탈북민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북한도 요즘에 이제 휴대전화가 많이 쓰면서 남쪽에 있는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확산된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그 어부들 넘어왔을 때 우리가 강제 북송을 시켰잖아요. 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뭐 처형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면서 남한에 내려가면 다 올려보낸다더라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탈북하는 분들이 적었던 이유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려온 분들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바로 이제 본인은 귀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아마 이제 이쪽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려오면 잘 대해준다 뭐 이런 소식들도 꽤 아마 내부적으로 퍼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북한 내부에서요? 그렇죠. 북한 내부에서 이제 되니까 더군다나 이제 북한 식량난 심각하고 저렇게 어선이 넘어온다는 거는 북한의 일단 감시망이 굉장히 뚫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왜 NLL에서 우리 군하고 북한군하고 이렇게 조금 대치상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의 어떤 감시가 지금 허술해진 상황에서 넘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정착하는데 사실은 이 탈북민들에 대해서 정착금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보통 브로커들 통해서 넘어오면 브로커한 돈 주고도 국내에 정착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됐는데 지금은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아마 1,000만 원 이내에서 들을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굉장히 국내에 정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탈북민 숫자가 많이 중국이나 제3국을 통해서 오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연 이제 이런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탈북민에 대한 정책들의 좀 방향이 설정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제가 앞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잠깐 언급했는데 이 북한 인권 문제에 신경 쓰는 게 윤석열 대통령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방한한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상당히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트리도 총리 모습 저희가 준비했는데 잠깐만 좀 보고 오실까요? This year marks 60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our countries. Huan Gap is the completion of a cycle and the beginning of another. It is a moment of renewal that gives us a chance to look to the future. 이현정님, 제가 어제 이제 뉴스 보면서 이 환갑하는 이 말이 상당히 좀 기억이 남는데 이게 이제 한국 캐나다 수교 60주년 맞아서 한 건데 이제 영상은 나오진 않았지만 트루도 총리가 북한 관련해서 언급한 게 있어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를 지원하겠다. 북한 주민들은 끔찍한 북한 정권의 가장 즉각적인 희생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루도 총리도 이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은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전 트루도 총리가 이야기한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가 5.18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이 정신이 실제로 북한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떤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미국도 북한 인권대사가 새롭게 이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 보면 지금 특히 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가장 어떤 면에서 걸꾸로 하는 게 바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북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일체 말을 못하게 했고 또 거기다 대북 전당 금지법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가 언급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것이고요. 아마 트루도 총리도 그런 관점에서 어제 아마 국회 연설에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한 것이 아닌가. 특히 또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된 이제 위협 있으면서 자유진영에서는 결국 북한이 두려워하는 이 북한 인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준일 에디터 지금 국회 연설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어제 오늘 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비판 엄청 많이 받던데요. 예. 어제 이제 6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외국 정상이 연설을 한 것인데 한 150명, 140명 정도만 참석을 했다라고 하니까 한 절반이 저희 정원이 299명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정원의 절반 정도만 참석을 했고 단 절반은 이제 다른 행사로 불참을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뭐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든지 뭐 다른 업무를 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을 때 그때 많은 미국 의원들이 기립박수도 치고 그때 빽빽했잖아요, 의원들. 예. 그러니까 외국 정상이 오면은 웬만해서는 조금 집중도 하고 웬만하면 참석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게 이게 국익을 위해서도 근데 지금 트루도 총리가 봤을 때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게 듬성듬성 있고 누구는 뭐 핸드폰 보고 있고 이러면 조금 국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근데 캐나다에서도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연설할 때 캐나다에서도
외신을 통해서 그 모습 다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사소하고 디테일한 것까지 좀 챙겨야 되고 얼마나 대접을 해주느냐 그거는 이제 그 나라에서도 평가를 하는데 당장 말은 안 하겠죠. 그런데 상당히 아쉬워하고 불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이거는 본회의 그 연설은 아니지만 화상 연설을 했을 때 그때는 맞아요. 네네. 60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500명이 빽빽하게 참석을 했었거든요. 중의원, 참의원까지. 이런 것들 봤을 때 국회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근데 반대로 트루도 총리는 이 센스 있는 매너 때문에 또 각광받더라고요. 네, 굉장히 매너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준비된 영상에서 함께 좀 보시죠. 네, 지금 나오시는데요. 바로 일명 매너 다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진표 의장과 트루도가 사진을 찍는 모습인데 아주 이제 키 맞추려고 이제 다리를 쭉 벌린 거군요. 그렇죠. 트루도 총리가 매너 다리를 해줬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내가 발을 좀 들어야겠다 이렇게 하자 장신인 트루도 총리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다리를 쫙 벌려 이른바 매너 다리를 만들어준 거죠. 이걸 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도 모두 한박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 외국 정상이 보여준 센스 있는 매너만큼이나 우리 국회의원들도 조금 이런 매너를 좀 갖췄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